출발 업앤다운 시간입니다. 오늘 장을 움직이고 있는 그 종목군들 찾아보고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유한타증권 박진수 사장과 함께하죠.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양시장 모두 소폭 내림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자, 종목별로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네, 오늘 거래소 시장과 코스닥 시장 모두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 시장 장 후반부에 강하게 좀 흘러내리는 모습이 악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나스닥 시장의 약세도 심리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 초반에 일단 하락을 하던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다시 상승 전환된 상태인데요. LG생활건강은 소폭 좀 약한 모습.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게임 섹터의 약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오늘 컨투스, 게임빌, 조이시티, 소프트맥스 등 다 모두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위메이드도 좀 약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카카오도 좀 하락세가 눈에 띄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전반적으로 거래소 시장에서는 그동안 좀 부진했었던 호텔신라가 이슈를 발판으로 해서 강한 반등 보여주고 있고요. 하나투어도 좀 반등 나오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달러의 강세가 둔화되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주가에 좀 하락세가 좀 두드러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CJ제일제당 소폭 좀 반등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내수 섹터 쪽에서 소폭씩 반등이 나오는 종목들이 있는데요. 중형급 거래소에는 초대형급보다는 지수가 거의 상단급에 오다 보니까 중형급, 중소형급의 거래소에 있는 종목들이 좀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지난번에도 소개시켜줬던 효성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좀 상승세가 좀 이어지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거래소 시장에서는 오늘 백화점 관련주들 좀 소폭의 흐름이 개선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증권주 섹터 쪽 상당히 좋습니다. 그중에서 유한타증권 액면가 5,000원 회복하는 흐름 나타내면서 상당히 강한 모습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화학 섹터들은 소폭 롯데케미칼을 중심으로 해서 반등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지만 LG화학은 좀 약한 모습 나타나고 있네요. 전체적으로는 그동안 좀 많이 올랐었던 바이오 헬스케어 섹터 쪽에서 약간 좀 힘이 떨어지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게임즈가 좀 약한 모습을 보이면서 오늘 코스닥 시장의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좀 눈에 띄는 모습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하락하는 종목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수가 소폭 밀리고 있는데요. 지금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군들이 좀 부진합니다. 지금 환율이 달러 약세 움직임이 펼쳐지면서 이 원달러 환율 좀 내림세가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삼성전자도 밀리고 현대차가 비교적 많이 떨어집니다. 2% 육박하는 하락인데요. 자, 이들 종목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환율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현대차 실적에서 기대할 바는 없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대로 실적 기대감을 환율에 의한 실적 기대감보다는 매출이 늘어나는 실적 기대감 이런 부분이 중요한데 현대차 그동안 지수를 좀 이끄는 모습에서 삼성전자와 같이 동행해서 움직였었습니다. 이제 4월달로 접어들면 실적 시즌 다가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충분히 영향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현대차는 이번 조정을 기반으로 한다면 17만 원대 초반에 지지선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매수를 노리시는 분들이라면 그 구간대에서의 좀 지지력을 확인하시고 접근하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은 조금 더 추가 하락에 대한 우려감 키워지고 있기 때문에 좀 관망하시면서 기다리시는 전략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조선주들도 좀 같이 보도록 하죠. 지금 현대중공업이나 대우조선해양이나 모두 한 1에서 2%대 비교적 좀 크게 떨어지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유가는 반등권의 움직임을 좀 보여줬는데요. 자, 이들 종목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유가는 반등을 하고 있지만 모두가 느끼고 있습니다. 반등이 아니라는 것이겠죠. 바닥에 대한 기대감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반등이 다시 상승으로 전환되면서 유가가 강하게 반전할 만한 아무런 모멘텀이 없다라는 것이 시장에 있어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유주들도 반등이 미약한 상태고요. 조선주들은 그런 이유도 충분히 반영된 상태에서 실적까지 별로라는 그런 시장의 예상이 그대로 주가에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대 미포조선도 오늘 마이너스 한 600원 정도 나오고 있는데요. 가격선은 바닥권대입니다만은 크게 모멘텀이 작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7만 원대 초반까지 좀 기다리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대우조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바닥은 지난번에 18,000원 아래권에서 잡았지만 다시 주가는 이평선대 밀집 구간을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하락하고 있습니다. 역시 18,000원 이하 여부 추가로 하락하는지 여부 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봐야 되는 종목이 이 시간을 자주 좀 살펴드리고 있는데 다음 카카오 반등하나 싶었는데 어제 21선 못 뚫더니 오늘 추가적으로 밀립니다. 2.6% 정도 마이너스권의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데요. 밑으로 더 봐야 되는 건가요? 다음 카카오도 지난번에 11만 원권 부근
부분에서 뭐 단기 트레이딩 바이 관점 말씀드렸고 21선 부분에서는 역시 매도 관점 드렸습니다. 지금 매물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5일선 부분에서 지금 버티고 있는 상태인데요. 오늘 5일선 오늘 저점 찍었죠. 11만 7천 원. 이 가격 강하게 이탈된다라면은 추가로 11만 원대 초반까지 다시 내려올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은 이 가격대에서 되밀리지 않는다라면은 일단은 좀 매물만 잘 받아낸다라면은 바닥 확인은 좀 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단기적으로 12만 원. 회복하는지 여부가 가장 다음 카카오에 있어서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다음 카카오톡 보유하신 분들은 12만 원 회복 여부와 오늘 저점 재이탈 여부 좀 반드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 상승하는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특징주로 호텔신라 많이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주가가 한 2.5% 상승세 나오고 있는데 고점대로는 좀 밀리고 있어요. 미국의 면세점 그 인수 소식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투자의 관점에서는 어떤가요? 네, 개인적으로는 일단 호텔신라는 단기적인 뭐 급락 이후에 반등이 나오면서 이평선 60일선을 돌파했습니다. 지금 현재 60일선 부분이 10만 원입니다. 가장 중요한 선 호텔신라 항상 말씀드리지만 10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10만 원 오늘 계속 지지한다라면은 뭐 저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일단 보유할 필요는 있겠습니다만은 단기적으로는 오늘 이슈가 지난번에 계속 돌파가 안 되던 10만 3천 원 오늘도 돌파가 안 됐기 때문에 그 구간대에서 매물 맞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이 종목을 노리시는 분들이라면은 10만 원이 지지되는지 하루 이틀 정도 더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오히려 좀 반락을 해서 9만 7천 원대 들어온다라면은 단기적으로 좀 가격 메리트는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호텔신라도 1분기 실적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시장의 수급을 좀 따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계속적으로 10만 원대 위에서 절대 하락하지 않는다라는 안전판이 확보됐을 때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접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말씀드렸던 대로 10만 3천 원 계속 넘지 못한다라면은 일단은 좀 조정권에다가 초점을 좀 맞춰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유가가 좀 불안하다라고 좀 앞서서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그래도 이 태양광 쪽의 움직임이 좋습니다. 지금 OCI가 한 2% 정도 오르고 있고, 하나케미칼도 한 1.6%대 수익률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들 종목군들 투자의 관점에서 역시 좀 어떻습니까? 네, 지난번 OCI도 급등이 나왔었죠. 13만 원 부분까지 급등한 이후에 10만 원대 초반까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 가격대까지 조정의 가능성도 그 당시에 염두를 해두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역시 그 구간대까지 하락한 이후에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이죠. 역시 뭐 기술적 반등의 가능성이 높습니다만은 일단은 그래도 21선을 이탈하지 않고 있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 대응을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11만 원 선에 지지선 설정하시고 일단은 보유하시는 전략을 쓰시되 단기적으로 11만 5, 6천 원대 강하게 돌파돼서 12만 원대까지 거래량 좀 실려가면서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 주어야지만 추가적 상승 시도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12만 원에다 저항대를 설정하시고 보유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증권주들 요즘 잘 나가고 있는 그 섹터인데요. 오늘 또 유한타증권이 5%대 아주 강한 수익률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액면가 회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 상황인데요. 자, 어떤가요? 네, 뭐 개인적으로 유한타증권에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분석해드리기는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만은 일단은 증권업종 전체적으로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점, 지수가 2,000점대에 안착이 됐다라는 점, 그다음에 유한타증권은 그동안 좀 고통이 많았었죠. 동양사태 이후에 그 이후에서 안 좋았던 부분들이 좀 회복되고 있다라는 점이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상당히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시장에서 좀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이 종목 보유하신 분들은 애매가 5천 원이 목표였다라면 바닥선에서 이미 한 2배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차익 실현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시장의 전체적인 긍정적인 부분과 함께 유한타증권의 추가적인 실적 개선을 계속 기대하시는 분들이라면은 개인적으로는 4,700원 이탈하지 않는다라면은 좀 더 유지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 또 개별주를 좀 보죠. S맥이 어제 한 9% 가까이 올랐는데 오늘도 추가적으로 한 5% 이상의 상승률이 기록이 되고 있는 그 모습이네요. 지금 장대 양봉을 이틀째 좀 펼치고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이쪽으로 좀 더 봐야 될까요? 네, SM의 그동안 휴대폰 부품주 섹터 중에서 디스플레이 패널 쪽이었었는데 상당히 좀 약한 모습이었죠. 최근에 바닥권에서 거래가 상당히 실리면서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매물대가 6,100원인데요. 그 가격대 오늘 강하게 돌파하면서 거래량까지 거의 어제 거래량 거의 육박하는 거래량 나오고 있습니다. 들리는 뭐 얘기로는 SM에게 갤럭시 6와 관련된 호재가 계속적으로 좀 나올 것이다. 그래서 올해는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과 결부시키는 종목들만 계속 가는 시장이죠. 개인적으로 SM액 같은 경우 이 가격대에서 강한 돌파가 이루어지면서 6,000원대 이하로 떨어지지 않은 흐름이 안착된다라면은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순환적인 흐름에서 부품주 섹터 쪽에서 그동안 못 갔던 만큼 좀 시세를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 다시
6,000원 이하로 강하게 급락하지 않는 상태라면은 일단 보유를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뭐 공격적인 투자자라면은 저점에서의 접근도 뭐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관이 또 꾸준하게 또 매집을 하고 있는 그 종목이라 눈여겨보게 되네요. 자, 그리고 동원 시스템즈도 살펴볼까요? 지금 2월 한 하순부터 아주 가파른 그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 그 기업입니다. 지금도 주가가 3.9% 정도 오름세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 어떻습니까? 동원 시스템즈도 최근에 좀 기금이 좀 유입이 되는 모습이죠. 외국인도 계속 꾸준히 유입이 됐었고요. 주가가 신고가를 나타내면서 상승세를 좀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이 종목 보유하신 분들이라면은 약 한 33,000원대 중반 이 정도만 강하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일단 좀 유지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유하신 분들 뭐 전략이라면 이격이 강하게 벌어졌을 때는 좀 비중을 조절했다가 다시 이격이 좁혀졌을 때 재매수하는 전략을 계속 쓰시면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33,000원대 중반 강하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좀 더 시세를 이끌고 나가는 것도 좋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박진 차장과 함께 출발 업앤다운 살펴봤습니다.